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고조선의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도록 할 건데 이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꽤 발전된 어쨌든 청동기 때 발생했던 곳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나라다 보니 계급이 발생했겠죠. 자, 그래서 왕 아래 어떤 계급들이 있냐면 자, 이 계급장 이름들이 굉장히 포인트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억하고 가도록 하는데요. 왕 아래 누가 있냐면 상, 그리고 대부, 그리고 누구? 장군. 기억하고 가야 돼. 상대부 장군. 알았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알았어. 헷갈리면 안 돼요. 왜냐면 뒤에서 고구려에서도 이런 그 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려서는 안 돼요. 자, 고조선 특히 상, 대부, 장군 시험 문제 1타니까 기억하고 가야 돼. 상 뭐겠어? 높다 이런 거예요. 윗상 이런 뜻이고 대부 뭐겠어? 큰아버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큰 사람 이런 거. 장군 말 안 해도 알죠. 그러니까 왕 아래 상, 대부, 장군 이런 신하들 집단을 만들기 시작했던 걸로 봤을 때 굉장히 고조선이 발전됐구나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들 이건 시험제 1타면서 동시에 서술형 1타입니다. 바로 뭐가 발전했냐면 발조법이 발전했다는 거 기억하고 가세요. 자, 그래서 8개의 법만 있어도 될 정도로 사실 고조선은 굉장히 풍속이 좋았고 사람들의 인심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조선 사람이다. 그러면은 제가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8조 빌려주겠습니다. 8조를 빌려줄 거야. 그러면은 너의 심장을 나한테 떼서 줘라. 어떻게 할 겁니까? 다 가져가십시오. 네, 무서운데요, 갑자기. 갑자기 무서운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볼게요. 자, 8조법입니다. 8개의 법도만 있어도 되는 그런 나라였죠. 자, 그런데 이 8조법 중에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조항은 3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3가지 조항을 통해서 이 고조선 사회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고 이런 것들 바로 뭐냐면 생명을 중시한다든가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돈을 내고 이런 걸로 봤을 때 화폐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3가지 법조항을 알려드리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서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교재에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선생님과 함께 이제 앞으로 와서요 자, 우리가 이렇게 청동기 시대까지 잘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단단한 어떤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 것이냐면 바로 절기 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요 사람들이 조금 똑똑해지기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땅을 이렇게 파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건 뭐냐면 철이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철이 먼저 나왔는데 이 금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쓸 수 있는 거냐면 금속은 이렇게 녹아야지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땅을 갖다가 팠는데 이제 그 안에서 철이 나왔는데 이 철이 약간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얘는 잘 안 녹는 거야. 얘는 뜨겁게 해도 이렇게 얘는 잘 안 녹아요. 이렇게 불을 아무리 이렇게 지펴도 이 철은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절대 잘 녹지를 않아. 그러니까 녹긴 녹는데 이때 사람들이 빠가였던 거죠. 뭔가 이렇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얘를 녹일 힘은 없었어요. 그래서 땅을 더 판 거죠. 더 깊이 파다 보니까 바로 뭐가 나온 거냐면 바로 구리와 주석이 나왔는데 얘네는 되게 비교적 쉽게 잘 녹았던 거예요. 근데 쉽게 잘 녹는 만큼 뭐가 있냐면 또 얘네들은 무르기 때문에 잘 이렇게 구부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로 쓰기는 하지만 뭔가 좀 뭐가 있냐면 얘네는 잘 이렇게 휘어지고 그다음에 절대 농기구나 이런 거 만들 수 없어요. 왜냐면 깊이 파야 되기 때문에 귀하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왜냐면 돌하고 만약에 얘네가 만나면 얘네가 바로 이렇게 구부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정말로 청동이 아니라 철도 녹일 수 있는 상태 그런 지능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철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그랬지만 이 청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어. 왜냐면 깊게 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철이라는 것은 조금만 봐도 이렇게 철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와요. 철철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철철철철철 하면서 나온단 말이야. 철철철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철 같은 경우에는
좀 흔하죠. 네, 흔합니다. 자, 흔하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뭘로도 만들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기억하고 갑니다. 자, 철제, 네, 농기구도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철제, 네, 무기도 만들 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 이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복 전쟁은 예전보다 더 훨씬 더 활발해지기 시작했을 거야. 자, 그러면 정복 전쟁이 더 활발해지다 보니까 국가가 국가를 먹기 시작하고 또 국가가 국가를 먹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대형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철기 시대가 되면은 한반도에 여러 국가가 네,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반도에 발생한 그 국가들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가라 얘기하지 않아도 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했던 자, 한반도의 철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세요. 철기 시대에 발생한 나라들. 자, 지금부터 볼게요. 맨 위에 부여, 아래에 부여의 아들입니다. 자, 누구냐면 네, 고구마 말고 고구려, 네, 고구려. 아, 이런 거 좋네요. 자, 그리고 아래로 가니까 동예, 네, 동예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자, 옥저가 먼저 나요. 부여, 고구려, 네, 옥저, 동예입니다. 자, 옥저가 나타나고요. 자, 그다음에 그 아래 동예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네, 마한, 자, 그리고 네, 변한. 예, 그리고 네, 진안이 나타나기 시작하지. 자, 그래서 얘네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네, 삼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 나라들은 다 언제 발생한 나라냐면 자, 철기 시대에 발생한 나라들이다.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인정할 건 좀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조금 기분이 나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많은 걸 받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발전돼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붙어 있을수록 어떠냐면 발전돼 있고, 근데 중국에서 떨어질수록 얘네 진짜 굉장히 허접해져요. 점점 가면 갈수록 여기로 갈수록 굉장히 총명해요. 이렇게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약간 어떤 의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이 부여하고 고구려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과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냥 끊임없이 중국에 침입받고 막 이럽니다. 특히 고구려가 끊임없이 중국에 침입받으면 한 대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서 더 때려줘야지. 그치? 더 어떻게 해야 돼? 더 죽방을 날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치고 먹이고 치고 먹이고 하면서 어떠냐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 굉장히 발전했어. 그래서 발전했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얘네들은 뭐가 있었냐?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연맹 왕국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중국이 침입해. 근데 얘네들은 어떠냐면 지들끼리 싸우지 않는 이상 굉장히 안전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별다른 그게 없고 이러고 있으면 되는 애들이니까. 근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 끊임없이 이제 중국이랑 막 싸우고 막, 그리고 땅이 되게 척박해요. 땅이 척박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른 나라 가서 침입해서 그것도 뽀려 와야 되고 막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되게 바쁜 애들이죠. 아주 힘겹게 사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외적이 쳐들어왔어. 근데 난 혼자야. 근데 나는 어때? 너무 연약해. 근데 외적이 침입해 왔어. 그러면 어때? 견딜 수가 없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부족들이 서로 부족들입니다. 부족들끼리 서로 뭐 하기 시작하냐면 네, 클랜을 맺기 시작해요. 서로 동맹 바로 네, 연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부족들이 묶여가지고 하나의 국가가 됐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연맹 왕국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얘네들은 몇 개의 부족이 합쳐진 거냐면 5개의 부족이 합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5부족 연맹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런 5부족 연맹체 같은 이런 연맹 왕국에서는 자, 부여나 고구려 같은 이런 연맹 왕국에서는 자, 왕의 힘이 셀까요? 아니면 약할까요? 자, 정답은 겁나 왕은 개그지입니다. 왕은 허접스레기. 근데 굉장히 힘이 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아무래도 이 왕이 되게 특별한 게 아니라 각각의 부족이 있는데 사실 이 부족들은 서로 뭐냐 또이또이예요. 다 같은 놈들이에요. 같은 놈들 중에서 이제 뭐 하냐면 돌아가면서 야 이번에 네가 왕이야. 그러면 걔가 이제 왕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또 왕은 어떤 역할도 하냐면 점도치입니다. 이 왕이 왜냐면 재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정일치예요. 자, 기본적으로 재정일치입니다. 자, 누구
누구 빼고? 정답은 4만 빼고. 알았어? 얘네만 재정 분리야. 나머진 다 뭐야? 재정 일치야. 그러니까 왕이 뭐 둬야 되냐면 사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요?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 내 처먹는 거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그러니까 농사가 중요하고 그 농사다 보니까 이제 비가 언제 내리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그거 왕이 다 맞춰내야 돼요. 왕이 이렇게 막 점 같은 거 막 이렇게 칩니다. 쳐가지고 이제 맞히면은 괜찮은 거고 만약 못 맞히면 뭐냐면 목이 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왕권이 뭐 하는 거냐면 내 힘이 약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갈 수가 있는 거야.